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4일 수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이틀째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5일 휴장이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어떤 흐름 보일지 장후반까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미국 5G 시장에 1조 원 규모의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요. 관련주들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강보합까지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21% 상승한 2,68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08% 상승하면서 90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텐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대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시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인수위에서 110개의 이제 정책 과제를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에도 그 자료들을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8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나왔었던 이제 섹터에 있는 종목들 쭉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5G, 6G, 뭐 양자 컴퓨터, AI부터 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등등등등 저도 기억은 다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이미 벌써 있었던 이슈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뭐 원전도 이게 있었던 거고. 그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오늘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게 통신 장비 쪽하고요. 삼성전자가 수주를 1조를 했다라는 그래서 역대 두 번째 뭐 수주량 해갖고 기사가 뜨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웃기죠. 왜냐면은 수주는 삼성전자가 땄는데 삼성전자는 1%밖에 안 움직이고 한 8%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삼성전자의 납품을 하는 통신 장비주가 거기에 수혜주가 돼서 기대감에 폭등한 건 되게 알겠는데. 그래서 하나 상한가 간 게 이제 에코프로가 아니고 뭐죠? 잠깐만 차트 한번 볼까요? FR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니까 FR텍 바닥에 있다가 움직인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1조짜리 얘가 1조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얘가 1조를 벌까요, 과연? 혹은 뭐 1조에서 뭐 1,000억이라 가져갈까? 얘 시가총액 354억짜리 종목입니다. 실적은요, 그동안 별로였어요. 적자였다가 지난해 2억 벌었습니다. 2억 벌었던 회사가 뭐 한 3억 벌었나 보죠, 올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저는 좋아졌다기보다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기대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FR텍 상한가 갔다고 야, 이거 지금 대박이구나. 지금 통신장비들 1조라고 그거는 삼성전자의 얘기인 거고요. 삼성전자 얘기인 거고 다른 애들은 얘네들이 수주량을 가져갈 건지 안 가져갈 건지 그리고 얘네들이 돈을 벌 건지 안 벌 건지 그동안에서도 역대 두 번째라니까 지난번에서도 비슷한 이슈 한번 있었었죠. 그때도 기가레인인가 급등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서도 올라갔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가 나온 이후에서 좀 시간이 지나면 과연 얘네들이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준 다음에서는 쫓아가지 마세요. 갖고 있는 사람들,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면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죠. 이렇게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래가 실려서 한번 시세를 붙여주면 그냥 가져가 보는 거예요. 왜냐면 시세가 붙여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니까. 자, 근데 오늘 많이 빠지는 업종들이 뭐 어디입니까? 비료 사료주들이죠. 그럼 걔네들 왜 빠져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일단 다시 다산 네트워크스도 한번 잠깐 볼게요. 요것도 이제 통신장 위쪽인데 얘도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뭐로 이해해야 되냐면 많이 못 올라갔던 애들이 이슈에 더해지면 한 번씩은 발작을 하는구나. 위로. 그렇죠? 위로 발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가시면 안 되고 지금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게 뭐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한일사료도 마찬가지고 현대사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종목이 고점에서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은 왜 그렇다? 왜 그래?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비료사료주들 죽었느냐? 아니요. 조정받으면 사야 돼요. 그래서 이지홀딩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빠지면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급등해 있는 것 쫓아가지 말고요. 급등하기 전에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 그게 급등할지 안 할지 그게 1조짜리 잭팟이 터질지 안 터질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는 회사 오너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쫓아가지 말고요. 이미 이슈가 있었던 종목에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이슈가 예상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원전 테마 같은 경우. 그래서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뻔하잖아요. 올해 여름에 전력난 내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가스서부터 해서 전기서부터 해서 가격 다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전밖에 없어요. 그 소형 원전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SMR. 그래서 차세대 원전 SMR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게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탄소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슈는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전선, 전력, 원전 테마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책 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언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으면 얘기도 안 해요. 근데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움직였었던 통신 장비. 근데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로봇, 휴림 로봇.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 아직 세력들이 돈을 안 빼서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흔들리면 그러면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저 로봇 관련주가 문제예요. 저게 흔들려야 이게 매기가 그 원전 테마 쪽으로 쏠릴 텐데 아직 그 로봇 관련주가 근데 비료 관련주도 흔들린 거 보면 얘네들도 계속 못 가겠죠. 비료 관련주들 지금도 이슈 있습니다.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고 뭐 비료 사료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암모니아 지금 수출도 금지한다, 천연가스도 금지한다, 모두 금지한다. 우호구 아니고서는 다 금지해버린다. 뭐 지금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원자재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강 가격이 또 올린다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고점에 있다가 흔들리죠. 이슈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근데 얘네들도 뭐 그렇다고 해서 휴림 로봇 나온다 그래서 지금 당장 터미네이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로봇이 막 우주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같은 얘기란 말이야. 아직은 뭐 나와봤자 지금 뭐 도로부터 깔아야 돼요. 뭐 자율주행하려면 일단 도로부터 깔아야 됩니다. 아스팔트부터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지금. 아직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로봇에 대한 이 이슈에 맞춰서 지금 가격 쫓아가기에는 좀 그렇다 해서 올라간 다음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이쪽이 흔들리게 되면 정책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도 있습니다. 뭐 고지할 게 좀 많았는데 아까 전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이제 양도세에 대해서 폐지까지는 아니고 일단 유예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폐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유예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거래세도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 그러면 거래세도 인하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이 나면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제 20%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유예한다 그러면 아직 2년 동안은 돈 벌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거래세까지 줄여주니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시장은 박스권이라 계속 말씀드렸고 박스권 유지가 되고 있고 테마 장세, 테마주의 중소형 강세 장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돈 벌기는 괜찮은 매매 장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있을 예정이니까 서울역이에요. KTX 서울역 4층 대강연회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슈가 붙어 더 올라가는 시장이다. 급등한 거 쫓아가지 말고요. 또 이슈가 예상되는 종목들은 미리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네, 토요일 강연회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오리온오일스는 파란불 켰고요. 일진전기는 3.7%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카프로는 매수가 미도달했네요. 애경산업은 4.8% 수익률 성공했습니다. 개별 전모 총류적 수익률 167.1%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코스맥스는 파란불 켜고 있고요. 일진전기 어제 편입되는데 1.9%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어제 일진전기와 더불어서 이제 대원전선, 이제 원전, 전선 전력 테마주들인데요. 이쪽 애들이 아직 차트가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한 달 전에 장대 양봉 하나 그려놨고 장도 뭐 폭락장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면 되는데 근데 아침 대비는 지금 벌써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를 일단은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쫓아가지는 마세요. 지금 대한전선이 시가총액이 좀 큰 애입니다. 그러니까 조다리가 넘어가는 대한전선. 어차피 전선이잖아요. 지금 대한전선이 지금 7%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지금 쫓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원전선도 가고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뭐 세명전기, 어제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 드렸던 일진전기도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보유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은 대원전선 가격적으로 들어오면 이따가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일진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원전선이 아니고 대한전선이 이게 지금 차트 모양이 무지하게 좋네요. 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겠다고 지금 거래가 실리고 있는데 거래가 상당하죠. 아까 전에 그 통신 장비 그게 뭐죠? 그거 시가총액 354억짜리 LNF였잖아요. 뭐였더라? RF텍. RF텍은 의미가 없어요. RF텍은요.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 한 30명 정도 모여서 한 10억씩 30명 모여가지고 딱 땡겨 올리면 얘는 그냥 올라갑니다. 그렇죠? 300억이니까 10억씩 30명 모이면은 이거는 뭐 상한가가 뭐예요? RF텍이 아니었는데 아까 상한가 들어갔던 거 FR텍 얘였죠? 상한가 풀렸네. 그렇죠? 상한가 좀 풀렸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350억 4억짜리가 지금 상한가 갔다고 해서 통신 장비가 무조건 강하다? 이거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자, 대한전선은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언제 1조가 넘어갔죠? 어쨌든 1조 후반대에 있었었는데 2조가 넘어갔군요. 어쨌든 시가총액 큰 종목이에요. 대한전선. 근데 이게 지금 정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200억짜리 아니고 2천억짜리고 2조짜리입니다. 2조 3천억짜리가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그럼 뻔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요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 석탄과 석유를 많이 떼어가지고 또 공해를 많이 일으킨 다음에 지구 온난화를 일으켜갖고 전기를 만들 거냐.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철강 사업도 지금 죽고 있고 너네 계속 그딴 식으로 막 이산화탄소 내보내면은 관세 막 때리겠다, 막 하겠다, 막 이래갖고 지금 중국에도 지금 깨갱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에너지 쪽에 관련주 쪽에서는 원전 테마로 관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탄소, 그다음에 녹색 그린 에너지, 그래서 K-텍스노미 관련주인 이 원전 쪽으로 우리나라도 계속 이쪽을 키울 거고 전 세계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요게 지금 그러니까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다는 얘기면 일단 전선, 전기 이런 관련주들도 올 여름 더울 것 같죠? 지금 인도가 121년 만에 지금 폭염이라 그러는데 어젠가 50도인가 넘어갔더라고요. 40도인가 50도인가 하여튼간 지금 폭염이 뉴스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폭염인데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성샷을 딱 찍으면 인도가 이따만 엄청 크잖아요. 완전히 빨간색으로 완전히 그냥 완전 불타고 있는 그런 위성 사진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 온도가 높은 거고 파란색이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사를 제가 보면서 야 올해도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비료 곡물 가격 계속 폭등하는 거 어쩔 수가 없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저탄소에 대한 얘기, 지구를 살리자 아니면은 뭐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계속 이거를 이제 그 움직일 수 있는 그 호재 내지는 떡밥이라고 그러죠. 계속 올해는 계속 공급이 될 거예요. 계속 온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계속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대한전선도 2조짜리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뭐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이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세력들이 돈 놓고 그냥 땡겨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의 의지를 생각을 하세요. 얘가 가면 당연히 일진전기도 그래서 다시 일진전기로 넘어가면 일진전기 그렇게 무거운 종목 아니에요. 시가총액 2천억짜리 종목이고요. 2조짜리 종목이 움직이는데 이것도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따라 움직이니까 지금 대한전선 10% 지금 두 자릿수로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한전산업도 지금 움직이고 가운전선도 움직이고 대원전선도 움직이고 뭐 다 움직이네요. 그럼 일진전기도 따라갈 겁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는 지금 수익이 1.9%인데 좀 더 올라갔을 거야. 아마 3% 달성 오늘 될 것 같은데 더 보유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대원전선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참 이게 모양은 지금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게 이중바닥형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쫓아가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네, 이제. 쫓아가지는, 이거 쫓아갈 수는 없고, 그냥 차라리 일진전기를 사세요, 그냥. 방법이 없네요. 이게 아침 방송에서 안 움직였으면은, 아까 원래는 한 2,100원에서 2,050원에서 2,100원 정도에 샀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갖고 나왔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대신에 똑같이 생겼죠. 일진전기가 얘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도 고점을 가면 혹은 돌파를 하면 일진전기도 갈 거니까 차라리 아쉽더라도 일진전기를 더 갖고 가거나 이걸 공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대원전선에서 매수 가격은 2,100원 주겠습니다. 그래서 2,100원으로 들어오면 공략을 해보시고 2,100원을 공략해보시고 지금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움직이는 거냐면 제가 아침에서도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노란톡방에도 얘기해놨습니다. 로봇 관련주가 흔들리면 그리고 통신장비주들이 흔들리면 그래서 이쪽이 흔들리면 원전 테마가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휴림 로봇 흔들리기 시작하죠. 상한가 무가 아까 18%였습니다.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직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힘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휴림 로봇이 가면서 그럼 유진 로봇이라든지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힘을 못 내고 거기다가 아까 전에 통신장비주인 애들이 상한가가 하나가 이탈을 하니까 저쪽으로 매기가 쏠려서 그런데 근데 또 상한가 들어갔네. 근데 이 세 가지 섹터가 다 가지는 않을 텐데 하여튼 뭐가 힘이 빠져야 원전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다 인수위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관련된 정부 정책 수혜주들이니까요. 바닥에 있잖아요. 대원전선 이렇게 보면 쭉 빠졌다가 여기서 돌리는 패턴. 그래서 최소 뭐 2,5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패턴이고 그다음에 아까 일진전기 얘기했던 것도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서 7,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조금 움직이는 게 가운전선. 가운전선도 완전 바닥에 있죠. 그리고 이거 말고 얘네들이 다 움직이다 보면 이거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못 삽니다. 재룡산업, 재룡전기 한번 봐보세요. 움직인 거 하나도 없죠. 얘도 이중바닥형인데 똑같아요. 얘네들도 재룡산업, 재룡전기. 근데 얘네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막 400억, 500억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추천하기 좀 어렵지만 물량이 좀 있는 거는 대한전선. 근데 대한전선이 제일 잘 가네요. 대한전선. 그래서 얘 때문에서라도 원전,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다 주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대원전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 종목 대원전선 만나고 왔습니다. 급등을 해서 쫓아가지 말자 말씀 주셨고요. 지금 공략하려면 오히려 일진전기를 공략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원전선 매수가로 잡아주셨는데요. 오늘 매수가는 2,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리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대원전선 벌써 뭐 9% 이러다 10% 넘어가게 생겼는데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일진전기를 하세요. 일진전기. 어제 표적 종목이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제가 한 번 움직일 거라 그랬죠. 여름 전에 움직일 거라 그랬는데 슬슬 지금서부터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이 대장인 것 같아요.
대원전선이 꺾이지 않으면 나머지들도 계속 갈 거니까 혹시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원전 테마주 움직이고 그다음서부터 뭐가 움직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뭐 공개 방송과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중소형주 강세 장세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시장은 안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때려주기도 안 움직이지만 종목들은 잘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데, 자, 그러면 전화 상담부터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섭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한전기술도 8%가 급등이 나오네. 자, 어쨌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시죠? 예, 저기 선진이고요. 선진 예, 14,600원에 30%. 14,600원에 30%. 네. 비료 관련주 쪽인데 비료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가 갖고 제가 차라리 소비주 쪽으로 안 올라간 쪽을 보거나, 아직 리오프린 관련주는 오늘도 약해요. 근데 가긴 갈 거예요. 그쪽을 보거나 원전 테마주 하라 그랬는데. 아, 이거 저 한 1년 됐거든요. 1년 되셨어요? 예, 물렸어요. 1년 되셨으면은 뭐 그러면은 또 다시 움직일 거니까 갖고 있으셔도 돼요.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은 지금 비료 관련주들의 가격이 뭐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이슈는 계속 될 거고, 그래서 예. 조정받으면 또 움직일 건데 이 다음에서 다시 움직일 때에서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제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수익이죠, 그렇죠? 네네. 네, 수익이니까 수익에서 적당히 비중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까요? 지금 당장은 비료 사료 관련주는 20% 폭락 나올 겁니다. 지금 라고 이 저는 가격에서 20%? 그랬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박스권장이잖아요. 엄청 좋은 네. 장이에요. 비료 사료주 네. 폭락 나오잖아요.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변동성이 심하니까 되게 무서워하는데 지수가 2,600이 안 무너지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종목이 만약에 비료 사료주 쿵 하고 떨어지잖아요. 더 사면 됩니다. 그 올라오면 팔면 되고. 그 원전 테마도 마찬가지. 어차피 저거 움직일 줄 뻔히 알고 있었던 종목들인데 오늘 대한전선, 대원전선 움직이니까 다른 애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지 말고, 쫓아가면 물려서 흔들릴 때 저점 매수만 되는데 선진은 1년 전에 갖고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비료 사료 관련 흔들리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좀 더 흔들릴 거야. 한 12,000원까지. 예. 그럼 12,000원 내려오면 비중이 적지 않아요. 많긴 하지만 추가 매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딱 사면은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팜스코 이것도 이름이 그렇죠? 팜스코니까 음식료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사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비료인가 사료인가 보면 나오죠. 뭐 배합 사료 그렇죠? 자, 배합 사료 관련주, 그러니까 사료 관련주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겠지만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빠져야지 올라가요. 그래서 수익이 나려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팜스코 같은 거 한 6,300원까지 빠져버리면 사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려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6,300원, 6,000원 떨어지면 이거 사는 거예요. 사고 또 올라오면 팔고. 그래서 6,300원에서 사서 올라오면은 한 7,000원대에서 팔면은 그래도 수익이 몇 프로 수익이에요? 그렇게 수익 나오면 16%. 괜찮은 수익이죠. 10에서 16%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지금 거꾸로 매매해버렸어요. 거꾸로 8,890원에 샀잖아요. 손절은 이미 늦었고, 제가 그래서 올라갈 때 건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팜스코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은 정상이에요. 산 사람이 잘못 산 거지. 그래서 고점에서 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렸다가 떨어지면은 밑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시고요. 한 6,000원 정도 초반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반등 주면은 7,000원에서 털어버리는 그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아이텍. 얘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네요. 5,300원에 비중은 30%. 뭐 내일도 오늘도 모레도 다음 주도 움직임은 없을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올라가진 않아도 안 빠지잖아요. 갖고만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4,000원쯤 도달하면 그때서는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기 위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지루한 겨울잠 자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무림 BMP. 무림, PMP.
네, 5,700원이에요. 5,700원에 10%. 비중은 10%. 네. 5,700원에 왜 고가에서 사셨을까요? 아, 조금 해가지고 네. 조금 하면 그 하고 두 번째 들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수익 나고 잘 팔았는데 두 번째 고점에 잡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네네. 그게 이제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바닥에서 잘 샀다가 팔아오고 나서 고점에서 사면은 바닥에 산 의미가 없어요. 떨어지면은 먹은 걸 다 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닥에 사서 올라오면 팔면 기다렸다가 바닥에 샀던 자리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일단은 지금 재질 관련주들 이제 재질 가격을 올린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움직였다가 그게 재료 소멸이에요, 그게. 아, 차라리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계속 움직일 수도 있는데 뉴스가 나왔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아, 그렇다고 그럼 이거 사야지. 그러니까 세력들은 너네들 물량 다 갖고 가라 하고 물량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고생 좀 해보라고. 왜냐면 뉴스가 호재가 터졌으니까 개인들은 달라붙을 거고 그러면은 물량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그럼 개인들은 네. 꼼짝없이 물렸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빠지네. 그럼 불안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나중에는 손절을 하겠죠. 그때쯤에서 세력들은 물량들을 받아갈 텐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보통 그러니까 짧으면 뭐 일주일밖에 안 걸리지만 보통 한 달에서 석 달 정도가 걸립니다. 기다리면 괜찮을까요? 자, 지금 고점을 친 날이 한 4월 25일 정도 되니까요. 4월 25일 날 기준으로 한 달이면 5월 25일이고 석 달이면은 7월 25일이네. 그렇죠? 네. 7월 25일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를 인지하고 버틴다 그러면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손절은 하면 지금 되는 시기인가요? 아니요. 가져가신다면서요. 아, 예, 그럴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실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마음은 급한데 당장 내일이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라갑니까를 너무 급하게 물어보면 급하게 안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 예. 천천히 가져간다라면 그러니까 늦어도 한 7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걸리니까 7월 25일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도 그 이후부터 올라가면은 나중에서는 다시 뭐 5,700원대 이쪽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에코 마케팅이고요. 에코 마케팅.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21,000원, 5% 정도 됩니다. 21,000원에 5%. 네, 10% 갖고 있다가 5% 정도는 그때 수익이 좀 나서 팔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가네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줄 자리가 됐는데 아직 모양을 봐서는 양봉이 안 나왔으니까 조금 더 참으셨다가 양봉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보유는 되세요. 보유는 되시고 뭐 수술을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지금 흘러내리는 것 같아서 올라갈까요? 이게 이제 광고 회사잖아요. 네? 광고. 네. 광고 회사인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광고 회사들이 실적들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네. 지금 컨센서스도 지금 보면은 계속 앞으로 2023년, 2024년 계속 증가 추이예요. 네네. 근데 이게 컨센서스가 내년서부터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 세계가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경기 침체 둔화로 갑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이런 거 보잖아요. 세계 경제 대공황.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나중에 대공황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그러면 광고비도 줄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앞으로 뭐 1년 뒤든 2년 뒤든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경기가 둔화될 거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게 강하게 여기를 치고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22,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네. 아직 차트는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뭐 실적도 아직 괜찮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반등 나오면 22,000원 쪽에서 다시 한번 더 비중을 더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매수 가격은 17,050원이시고요. 10%시고 박스권인데 이것도 실적은
추이는 좋아지고 있네요.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 일단 회사는 일단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뭐 아무 뭐 그런 건 없는데 주가는 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많이 올라가서 그러네요. 자, 이거는 왜 안 가고 있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박스권 내지는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매수 가격이 17,000원이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미가 없고 지루지루한 거죠.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서 공략을 하셨어요. 그 타이밍에서는 들어갔다가 아마 이쯤에서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돌릴 수도 있었으니까 들어갔으면은 안 갔다 싶으면은 이쯤에서 좀 자르거나 올라갈 때 좀 한번 파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다시 올라오면은 17,000원대에서 일단 파세요. 지금 이 상황이 길게 옆으로 횡보할 느낌입니다. 아니면 다시 횡보하다가 떨어질 느낌이니까 17,000원으로 반등 주면 일단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재룡전기. 자, 좀 전에 재룡전기가 움직였었죠. 지금 대원전선, 대한전선도 올라갔다 다시 흔들리는데 원래 이렇게 흔들어요. 바닥에 있을 때 흔듭니다. 그러다가 튀어요. 그럼 왜 튀느냐? 분명히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원전 뭐 하겠다 얘기 꺼낼 거 뻔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1조짜리 뭐 수주 계약 뭐 잭팟 터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오늘 FRT기 상한가 같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쟤네들도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평 하고 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뛸 수 있으니까 갖고 있으셔도 좋은데 5,400원이면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튈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통신장비 중에 오늘 뭐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이러고 있다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튈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이슈가 튀면은 튈 건데 그때 한번 팔았다가 그러니까 세력들을 골리는 방법인데 급등하면 한번 파세요. 그리고 쭉 빠지면 다시 사세요. 또 급등하면 또 파세요. 이렇게 그래서 한 10에서 20% 급등하면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요. 10에서 20% 딱 급등하면 한번 팔았다가 그럼 기다리면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그때 샀다가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렇게 한 3번, 4번 하다 보면 수익이 30%, 40%, 50%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얘도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급등하면 여기도 보면 급등하다 흔들리고 급등하다 흔들리고 급등하다 흔들리고 급등하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얘가 조만간에 급등해서 6,000원 쪽으로 올라가면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고 또 6,000원 가면 또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다산 네트워크스. 자, 다산 네트워크스 매수 가격 9,340원에 비중 5%. 원래는 이게 이제 만약에 수익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팔았다가 또 쪽 빠지면 다시 사야 돼요. 근데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정부 정책 과제에 5G, 6G 얘기가 있으니까 뭐 그래도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되면서 올라오길 기다리면서 흔들리더라도 버티시고 9,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져가는 게 맞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위즈코프 3,200원에 10%. 이것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패턴이네요. 뭐 거래량도 없고 그냥 가지고 있으세요. 뭐 방법은 없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고 2,000원을 뚫어야 잠에서 좀 깹니다. 언제 뚫을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그냥 보유만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보유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공부하세요? 네, 서부 T&D. 서부 T&D.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800원에 10%요. 1,800원에 10%. 네. 떠 있을 때 공략하셨네. 요거는 세력주 패턴이라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정상적으로 움직인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들이 그렇게 골탕 먹이거나 막 급락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10,000원이 안 깨지면 한번 갖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00원이 안 깨지면 800원이 빠져도 몇십만 원이 빠지는데 큰일 났네. 그럼 고점에 사지 말았었어야죠. 그러기 말이에요. 제가
불안하면 방법 없어요. 자, 그래갖고. 불안하면 지금 손실이 크지 않잖아요. 10,000원이 깨져가지고 손실이 더 커서 손절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아닌 것 같으면 지금 그냥 당장 손절하는 것도 못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절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러다 더 떨어지면 더 못 팔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10,000원 깨지면 더 떨어져, 확실한 건. 그러니까 지금 까딱까딱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10,000원만 지지해주면 아직 그렇게 크게 뭐, 그러니까 어항이 있으면은 어항이 깨지기 전에는 물이 새지라니까 물이 별로 상황이 그게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10,000원이 깨지는 건 어항을 망치로 깨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막 슬슬 난장판이 되죠? 그 방법이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10,000원이 깨져버리고 나서는 그때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00원 깨지기 전에서는 아직은 깨지지 않은 유리 그 어항 상황이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10,000원이 깨지면 어항도 깨져서 어떻게 뭐 복구해 보려고 반등 주면 팔아야지 그러면은 10,000원 왔다 갔다 하다 또 9,500원 가고 또 반등 줬다 또 떨어지면 9,000원 가고 또 반등 줬다 또 떨어지고 8,500원 깨지면 그때는 장기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듯이 4,000원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1,700원에 매도 주문을 냈거든요. 아, 그것도 괜찮아요. 17,000원에 내돈 좀 넣었다가 올라오면 팔리면 되는데 근데 1,700원 그러니까 아직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11,000원도 갈 수도 있고 12,000원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직 괜찮아요. 네. 근데 10,000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번날에 비덴트 그때 전화 달라고 그러셨었는데 네. 비덴트가 완전히 더 떨어졌어요. 그때 전화 달라고 그러셨거든. 그거는 다시 전화를 주셔야 돼요. 다시 전화를 주세요. 아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는 해놨는데. 예. 그래서 지금 지금- 서부 T&D는 제가 상담해 드렸고 네네. 그거는 전화를 다시 해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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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부방이요. 부방 3,590원에 15%요. 3,590원에 15%? 네. 그래요. 자, 부방. 이거 매수커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올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거 한 1년 정도 걸리셨네요. 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지금 바닥에서 돌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 부방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쿠쿠쿠첸 이쪽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쓰고 있는 밥통, 네. 밥통 관련주 쪽인데 지금 그동안에서 박스권을 열심히 일했다가 바닥에서 일했다가 이제 바닥에서 돌리고 그러니까 망할 회사는 아니에요. 어차피 네. 국내에서 쿠쿠쿠첸 다들 그거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네. 뭐 아니면 뭐 삼성, LG 뭐 이런 거 쓰겠죠. 근데 네. 부방이라서 이쪽에 대한 그 어쨌든 알짜 회사예요. 뭐 망할 회사는 아니고 뭐 실적도 보면은 실적이 뭐 스펙타클하게 막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근데 적자가 나고 있네요. 몇 년 만에 보고 있는 건데 그래요. 근데 적자 회사네요. 적자 회사여도 망하진 않을 겁니다. 부방. 어쨌든 반등 주게 되면은 이번에 바닥에서 돌리면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예전에 바닥에 있을 때 몇 번 봤다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는데 지금 자리도 그때와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마 5,000원대에서 매도 사인을 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때 예전에 서울정제 아니고 딴 방송에서. 나와서 다시 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네. 1,000원, 2,000원대에서 공략하면 막 네. 50%, 100%만 올라갔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실적이 계속 안 좋네요. 네네. 그래도 한 4,500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 좀 갖고 가보세요, 이것도. 이게 정치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게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아마 엮였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대선 전에 있었었는데 근데 그거 관련주로 해갖고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을걸요? 이게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닥에 있는 그냥 네. 바닥주라 생각을 하시고 이번 타이밍에서는 4,500원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를 하시면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황 잠시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 종목 대원전선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급등을 해서 쫓아가지 말자 말씀 주시면서 매수가는 2,1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3.92% 상승한 2,12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담아주고 있습니다. 372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296억 원, 외국인이 134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네요.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928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23억 원 매도, 외국인이 854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과 상승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통신장비 관련주, 원전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0.22% 상승한 2,68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22% 하락하면서 905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황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통신장비주들은 삼성에서 1조짜리의 그 수주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재료가 터져갖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수주는 삼성전자가 딴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몇 프로 가죠?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는 0.59% 움직이고요. 별로 그렇게 삼성전자에다가 그 통신장비를 많이 납품을 하도 안 하는 애들도 지금 얘보다는 많이 갑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그냥 기대감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니까 기대감 소멸이 되면은 또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통신장비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반면에 비료사료 관련주들은 한 20% 빠지면 공략을 들어가도 될 종목이고요. 그래서 비료사료 관련주 한 20% 폭락 나오면 단타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문제인데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아직 힘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흔들린다 그러면 인수위에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는 것 중에서 원전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한전 KPS, 자 볼게요. 한전산업, 한전 KPS. 얘네들도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아닙니다. 얘는 1조 7천억짜리 종목이고요. 한전산업도 지금 오늘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4천억짜리 종목. 그다음에 한전기술. 요것이 2조 8천억짜리 종목. 얘가 지금 7% 강세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애들은 그냥 동호 애들이 그냥 장난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것들은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부 정책과 정말 큰 세력들, 그다음에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이제 목돈들이 가면서 앞으로 이쪽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미리 선점해서 이게 올라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대원전선 말씀드렸잖아요. 쫓아가지 말고 2,100원대 정도면은 괜찮아요. 2,100원대 정도면 싸게 사가지고 지금 한전산업, 한전기술, 대원전선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다가 하루 이틀 뒤에 통신장비주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흔들리면 이쪽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책주들은 순환을 하는데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바닥주들을 많이 공략을 하시고, 그래서 어제 드렸던 일진전기도 이 정도 위치에서는 갖고 있으면 어쨌든 지금도 수익 권역이 있을 거고, 얘가 흔들림이 작은 것은 쟤네들은 장중에 그래도 흔들려도 3%대, 6%대 있으니까 얘도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3% 올라갔다가 1.3% 줄어들어 있는데 이쪽 애들은 만만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계속 보시고, 정책주들은 5월 달 내내 계속 이슈는 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 예, 자, 원전 테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7,000원에 사고 30%. 7,050원? 예, 30%시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7,050원.
저점이 6,700원과 6,500원의 두 개가 강력하게 있어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그 7,000원 초반대 사신 거는 못 산 게 아닙니다. 그 원전 테마주들 물론 바닥에 여기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테지만 이건 이미 지났고 가격을 안 줄 것 같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이게 작은 거래량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3월 23일 날 3월 23일 여기 보면은 보선 파워텍 6,800만 주도 실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기 막 6천만 주 여기 보이죠? 2월 달에 5,800만 주, 3월 10일 날 8천만 주.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 거래량은 그냥 작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동호회 애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력 애들입니다. 강하게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시가총액은 3,500억밖에 하지 않지만 거래량을 봐서는 누군가가 지금 확 들어와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넘어갑니다. 이 거래량 패턴을 볼 때에서는. 그래서 올 여름 원전 테마주들이 핫하게 움직이든 하여튼 이번 정부 5년 안에서는 이게 넘어가면서 강하게 시세를 뽑아낼 수 있을 종목 중에 하나니까 보성 파워텍은 잘 보시고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얘가 움직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전선, 일진전기 얘네들은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얘가 대장이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쫓아가는 쫄병 같은 애들인데 쫄병도 같이 가니까 그래서 다 같이 전선, 전력 테마주들은 다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요. 네. 이건 산업을 13,700원에 비중을 100% 다 실어가지고. 이건 산업을? 네, 주르륵 지금까지 흐르는 거예요. 비중은 100%시고 얼마 사셨다고요? 13,700원요. 13,700원. 네.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건자재 관련주 쪽 뭐 건설에 대한 뭐 안정화 뭐 정책이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많이들 건설주들을 쳐다보고 건자재 관련주 쳐다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제 다 발표를 했는데 별 얘기가 없죠, 지금. 네네. 그렇다고 폭락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갖고 있다가 네. 떨어지면은 11,7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은 13,800원 그 매수 가격 근처로 다시 올라올 수 있고 해서 박스권이니까 겁내지 말고요. 갖고 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비중이 너무 많아요. 좀 비중을 줄이세요. 네. 제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올 수는 있는데 거기서 욕심내지 말고 줄였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밑에 다시 사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태림 포장. 자,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온 거고요. 5,430원에 10%. 예전에 물리신 거네 보니까. 한 1년 정도 고생 중에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포장, 종이, 목재 이쪽 포장지 관련주들도 연말까지 쭉 보면은 올라올 것 같은데요. 일단 5,000원까지는 보시면서 연말까지 가져가세요. 빨리 올라갈 것 같은 거래량이 아니라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고 그냥 갖고 가다 보면 움직이겠죠. 보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삼부토건. 삼부토건. 자, 2,720원에 10%. 이건 앞에 거래량이 괜찮으니까 3,2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파시면 되겠습니다. 보유 양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상담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아마 경제 채널에서는 가장 먼저 최초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오프라인 강연회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연회에서 하는데요. 서울역에 있습니다. 서울역에 4층인데 아마 좀 찾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좀 검색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인터넷 보니까 하여튼간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4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할 건데요. 시장이 여전히 좋아요. 급락이 없잖아요. 근데 종목들이 도망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종목은 자꾸 도망다녀. 그래서 길목 지키기, 어떤 테마 어디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뭘 잡더라도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 단단한 동아줄을 잡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강연회도 있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도 있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보내주시면 공개 방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수 파트너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1시 서울역 4층 대회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으로 80명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1577-7451,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업종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